꿀. 꽃을 바꿔버린 음식입니다.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발효의 결과물입니다. 버리꽃에서 꿀을 모아 벌집에서 수분을 날리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게 꿀입니다. 그런데 꿀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수분이 거의 없고 산도가 높고 항균 성분까지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라오와 함께 묻혔던 꿀이 지금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즈가 발효의 예술이라면 꿀은 자연이 만든 완전 보존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꿀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모든 꿀의 종류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꿀. 가장 기본이 되는 꿀입니다. 버리꽃에서 모은 꿀을 그대로 채취한 것입니다. 천연꿀은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링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연꿀 안에는 꽃가루, 효소,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꿀과 다릅니다. 탁하고 점도가 높으며 시간이 지나면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고 상했다고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결정이 생기는 건 가공하지 않은 진짜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포도당이 분리되면서 굳는 겁니다. 결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꿀을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꿀마다 굳는 속도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성분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 꿀이 제일 먼저 굳습니다. 즉, 가공하지 않을수록 빨리 굳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카시아 꿀. 한국에서 가장 흔한 꿀입니다. 색이 맑고 투명하며 맛이 부드럽고 향도 거의 없는 편이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용 꿀입니다. 잘 굳지 않으며 이는 과당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코체가 아닌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카페에서 쓰는 꿀도 대부분 아카시아 꿀인데 그 이유는 향이 약해서 다른 재료 맛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아카시아 꿀의 역사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원래 한국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북미에서 들여온 나무인데 산을 빠르게 녹화하기 위해 심었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이 꽃을 좋아했고 어느새 한국 대표 꿀이 됐습니다. 외래종 나무가 한국 꿀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꿀을 처음 배우는 사람과 꿀을 많이 먹어본 사람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문자에겐 최고지만 고수에겐 가장 심심한 꿀이기 때문입니다. 밤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꿀입니다. 색이 매우 진하며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꿀인데 씁니다. 그래서 처음 먹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꿀이라는 것 때문에 단맛을 기대했다가 쓴맛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꿀에는 완전 반전의 핵심이 있는데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용꿀로도 취급되며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밤꿀을 약으로 처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꿀인데 처방전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꿀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꿀의 얼음 맛입니다. 야생화 꿀. 정해진 꽃이 없습니다. 여러 꽃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매번 다릅니다. 같은 이름인데 항상 다른 꿀이며 같은 꿀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과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건 야생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와인에서 쓰는 개념과도 같습니다. 같은 포도 품종이어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꿀도벌이 어떤 꽃을 선택했는지가 맛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꿀은 그 해의 자연이 그대로 담긴 기록입니다. 흉년에는 꿀 맛도 달라지는데 이는 꽃이 적게 피면 벌도 더 멀리 날아야 하기 때문에 맛도 달라집니다. 같은 양봉장에서 나온 꿀이라도 작년 꿀과 올해 꿀이 다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빈티지가 있는 꿀입니다. 마누카 꿀. 기능성 꿀의 대표라고도 불리며 뉴질랜드에서만 생산됩니다. 마누카 나무꽃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꽃의 개화 기간이 1년에 단 2주에서 6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비쌉니다. 특히 마누카 꿀의 핵심은 항균력입니다. MGO라는 성분 때문에 일반 꿀보다 항균력이 훨씬 강한 편인데 실제로 병원에서 상처 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항생제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에 마누카 꿀이 듣는 겁니다. 마누카 꿀은 등급이 나뉩니다. UMF 10, 15, 20 숫자가 높을수록 효능이 강하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비싼 건 수십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꿀계의 명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
전 세계에서 팔리는 마누카 꿀의 양이 뉴질랜드 실제 생산량의 수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가짜 마누카 꿀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명품에는 항상 가짜가 따라옵니다. 벌집꿀. 가공하지 않은 꿀이며 벌집 그대로 먹습니다. 최근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때문에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벌집꿀은 벌집인 왁스까지 같이 씹고 꿀을 다 빨아먹으면 뱉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낯설고 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꿀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벌집 구조 자체가 과학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각형 구조는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공간을 만드는 형태이며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컴퓨터로 계산해도 같은 답이 나오는데 벌은 그걸 본능적으로 만듭니다. 뇌가 깨알 만한 벌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짓는 겁니다. 자연의 설계가 인간의 계산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림드 허니. 부드러운 꿀이며 이름은 크림이지만 우유는 없습니다. 결정화된 꿀을 미세하게 가공한 것이라 질감이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부드럽기 때문에 빵에 바르기 좋습니다. 사실 이 꿀은 실수를 기술로 바꾼 결과입니다. 굳어버린 꿀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오히려 더 좋은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1930년대 캐나다의 엘턴 제이덴트라는 연구자가 체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굳는 걸 막으려던 게 아니라 굳는 걸 이용한 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기본 꿀 형태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한번 먹어보면 왜 유럽에서 기본인지 알게 됩니다. 유칼립투스 꿀. 향이 강한 꿀이며 호주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멘톨 같은 향이 나고 먹으면 목이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꿀인데 목캔디 같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자체가 항균, 항염 성분으로 유명한데 그 성분이 꿀에도 담깁니다.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은 수천 년 전부터 유칼립투스 잎을 약으로 썼습니다. 수천 년 전 사용했던 그 약효가 꿀에도 이어진 거며 감기나 목 관리용으로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편이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찾고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메밀꿀. 색이 거의 흑갈색이며 맛도 강합니다. 그래서 몰트처럼 깊고 약간 쌉쌀합니다. 꿀계의 다크 초콜릿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메밀꿀은 항산화 수치가 꿀 중에 가장 높은 편입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서 메밀꿀이 다른 꿀보다 항산화 성분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메밀은 원래 아시아 작물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했는데 이 작물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에서도 메밀꿀이 생산됐습니다. 지금은 동유럽, 특히 폴란드가 메밀꿀 주요 생산지가 됐습니다. 아카시아 꿀과 반대로 아시아 작물이 유럽 꿀 시장을 만든 겁니다. 처음 먹으면 어렵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빠지게 되는 다크 초콜릿 같은 꿀입니다. 오렌지 블로썸 꿀. 오렌지 꽃에서 채취하며 향이 핵심입니다. 오렌지 꽃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나며 꿀인데 과일 향이 강합니다. 스페인과 미국 플로리다가 주요 생산지인데 플로리다 오렌지 꿀에는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이 급속도로 늘면서 부산물처럼 꿀도 함께 늘었습니다. 오렌지 농장이 꿀 산업을 만든 겁니다. 오렌지 블로썸 꿀은 디저트와 베이킹에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넣으면 향이 확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꿀이어도 오렌지 블로썸은 과일 맛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꿀이라기보다 향료처럼 쓰이는 꿀입니다. 가짜 꿀.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꿀이며 마트에서 사는 꿀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설탕 시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을 끓여 만들며 컵보기는 진짜 꿀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전 세계 유통 꿀의 상당 비율이 혼합 또는 가짜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조사에서 유럽에서 유통되는 꿀의 상당 비율에서 불순물이 발견됐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식품 중 하나가 가장 많이 위조되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짜 꿀인 줄 알고 샀다가 가짜 꿀이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짜 꿀의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물에 떨어뜨렸을 때 진짜 꿀은 바로 풀리지 않고 뭉칩니다. 가짜는 바로 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꿀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꿀은 결국 굳으며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꽃의 종류, 지역, 벌의 활동,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의 역사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라오와 함께 묻혀도 썩지 않고
수도사가 처방전으로 쓰고 날아간 법정 싸움까지 일으킨 음식. 꿀은 자연이 만든 가장 복잡한 단맛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벌 한 마리가 꽃에서 모은 것이 지금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